안녕하세요,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. 오늘은 K5 1.7 디젤을 시승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미 시중에 많은 차들이 굴러다니고 있고 리뷰도 많이 나왔죠.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, 그래서 오늘은 좀 아주 꼬치꼬치 자질구레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.7 디젤 엔진, 이 디젤 엔진이 약간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이게 처음 이제 i40에 이 디젤 엔진이 얹혔는데 그 뒤에 카렌스에도 얹히고요. 의외로 힘도 그다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연비가 그다지 좋은 것 같지도 않고,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구박을 받았던 게 사실인데, 7단 DCT와 결합이 되면서 이 구박받았던 이 미운 오리 새끼 1.7 디젤이 완전 백조가 된 거죠. 그래서 저번 이제 i40 때도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고, 이번에 이제 소나타와 K5에까지 얹히면서 1.7 디젤 엔진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. 지금 K5 같은 경우는 그 정지해 있을 때 진동이 스티어링 휠에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. 의외로 사실 그 소리는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진동은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좀 전해지는데,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회전 상승도 굉장히 매끄럽고, 그리고 엔진 사운드도 주행하는 중에는 크게 디젤 엔진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굉장히 조용하기도 하고, 사운드 자체도 좀 매끄러운 편이고, 거기다가 이게 사실 디젤 엔진만 가지고는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데 7단 DCT가 얹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. 일단 DCT 자체가 기어를 내릴 때 회전수를 순식간으로 확 올려가지고 속도를 맞춰주는 그 실력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응답성 자체도 굉장히 좋고, 질감도 좋고, 사운드도 좋고, 크게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중형 세단에서 거의 최고속까지 밀어붙이면 거의 200km 넘게까지 200km를 넘길 정도로 그 정도까지 이제 밀어붙일 수 있고요. 그리고 초반 가속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저중속에서 7단 정도로 달리고 있다가도 엑셀을 살짝 밟아보면 그 킥에 대한 응답성이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두터운 토크를 가지고 있고, 처음부터 급출발할 때도 가속력 자체도 괜찮은 편이고, 얼마 전에 시승했던 그 아반떼 1.6 디젤과 DCT도 사실 궁합은 굉장히 좋은 반면에 중저속에서 가속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,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었는데, K5 같은 경우는 이 차체는 커지고 1.6하고 1.7 사실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도 중저속에서의 가속감 자체가 아반떼보다 지금 K5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진다는 걸 감안하면 1.7 디젤하고 DCT의 궁합이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K5 주행 감각, 서스펜션 세팅 좋습니다. 안정감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까지 사실 기아 차들은 현대차보다 대체적으로 좀 더 좋았었거든요. K7도 그랬었고 K5도 그랬었는데, 지난 세대 K5보다 확실히 더 정교하게 잘 다듬어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안정감도 좋고, 승차감으로 따지면 소나타보다는 살짝 더 크게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살짝 단단하면서 안정감 자체는 훨씬 더 좋아져서 주행 감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. 이게 고속으로 올라가더라도 거의 최고속 영역에서도 직진의 안정성도 굉장히 좋고, 그리고 고속에서 이렇게 차선을 변경할 때 이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스티어링이 이전보다 유격을 굉장히 조금 더 좁혀가지고 튜닝을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얼마 전 시승했던 그 아반떼 같은 경우도 직진 안정성은 굉장히 좋은데 유격이 조금 남아있다 보니까 차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핸들은 돌아왔는데 차는 아직 안 돌아오고 있고 오히려 휘청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남아있었던 반면에, 지금 K5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좁혀놨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. 소나타보다도 그 점에서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죠.
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리뷰에서 안정감이 좋다, 하체가 단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무슨 근거로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, 무슨 뭐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될 게 아니냐,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사실 그 주행 감각 안정성이나 뭐 단단하기 정도를 데이터로 표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 데이터 수치가 발표되는 경우도 사실 좀 드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년 동안 지금 자동차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차들을 탔었거든요. 지금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매주 한두 대 새로운 차들을 타고 있는데,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나름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. 어느 정도는 감각적으로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0% 신뢰할 수 없다는 건 뭐 저도 인정합니다. 인정하지만 나름 오랫동안 많은 차들을 타면서 거기에서 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 차는 상대적으로 어떤 차 대비 좀 더 단단하다, 그리고 안정감이 좀 더 좋다,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 차가 그럼 뭐 포르쉐만큼 안정적이냐, 그렇게 비교하진 않죠. 저희도 이 차가 위치에 있는 그 포지셔닝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어떤 경쟁차들이 있고 그 경쟁차들을 시승해 본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차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,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봤을 때 이번 K5는 정말 하체는 정말 잘 다듬어 놓은 것 같아요. 사실 이 정도면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불만이 없습니다. 좀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다 라는 불만조차도 없을 정도로,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매끄럽기도 하고 안정감도 좋고 하체 세팅은 굉장히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현대기아차 타면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면 또 불만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. 사실이고, 굳이 부족한 점을 찾자면 차체 강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폭스바겐 파사트 같은 차들을 타보면 차체 강성이 좋다라는 게 몸으로 느껴지거든요. 그 도로의 노면을 달리다가 노면의 어떤 요철 같은 거, 충격들이 차체에 전해졌을 때 그 충격을 스프링이 다 흡수를 하고 그게 차체에는 전달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충격을 딱 접했을 때 그 충격이 스프링을 통해서 차체에도 살짝 충격이 전달된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 때들이 가끔 있습니다, 보면.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비해서는 강성이 많이 더 좋아졌겠지만 조금은 더 개선을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여지는 조금 더 가지고 있다,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주행하다가 이렇게 차가 멈추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죠. 지금 ISG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 조금 가다가 또 바로 또 차가 멈췄을 때 그때 시동이 바로 또 꺼지느냐, 이 차는 꺼지네요. 사실 방금 한 뭐 10m가 채 안 되게 이동한 다음에 다시 섰는데 바로 또 시동이 꺼지죠. 지금 유럽 차들 중에서도 이게 바로 꺼지는, 그런 벤츠 같은 경우는 바로 꺼지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, 또 그렇지 않은 차들은 한번 시동을 다시 걸었다가 다시 꺼지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를 주행해야만 그때 다시 시동이 꺼지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, 이게 바로바로 다시 꺼져 주는 게 훨씬 더 낫죠.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시동이 꺼지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로 컴프레서를 돌리기 때문에 잠깐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지더라도 에어컨이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외에 다른 차들은 대부분 엔진에서 컴프레서를 돌리기 때문에 차가 멈추면 에어컨이 아예 이제 목통이 지금은 아주 약하게 줄어들었는데, 뭐 어떨 때는 아주 뜨거운 날은 막 에어컨이 바로 꺼져 버리면 금방 막 더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동을 다시 켜야 되니까, 여기 이제 그 ISG 오프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키거나 아니면 뭐 어차피 계속 가다 쓰다를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만 한번 뗐다가 그냥 밟고 있으면 그 살짝 떼는 그 순간에 이제 다시 시동이 딱 켜져 가지고 그때는 시동이 켜진 상태를 유지를 해주죠. 그래서 뭐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ISG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ISG 반응은
괜찮습니다. 시동 꺼질 때 진동도 크지 않고 시동이 걸릴 때 진동도 크진 않은데 시동이 걸린 다음에 다시 출발할 때 그때 반응이 조금 살짝 더딘 느낌. 그래서 그냥 ISG만 쓸 경우에는 시동이 다시 걸리고 엑셀을 밟아서 출발할 때 그렇게 답답하진 않은데, 이걸 오토홀드와 같이 쓸 경우에, 그럴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정지하고 그 다음에 시동도 꺼진 상태에서 발을 떼고 있죠. 떼고 있다가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엑셀에 발을 얹어서 살짝 밟으면 시동이 걸리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풀리는데, 브레이크가 풀리고 그 다음에 가속되는 그 사이가 살짝 더딘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뒤에 좀 성질이 급하신 분이 기다리고 있을 경우에는 빨리 안 간다고 빵빵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하더라고요. 크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정도는 아닌데 살짝 더딘 느낌이 있더라. 어차피 ISG를 쓸 때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타는 게 좋죠. 근데 현대기아차가 좀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양한 다운사이징 엔진들을 선보이고 있어서 그 파워트레인으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죠. 총 7가지의 파워트레인을 갖추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핫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엔진이라면 아마 가솔린 1.6 터보와 또 디젤 1.7 이렇게 2가지 정도가 아닐까. 물론 뭐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좋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면 사실 뭐 더 없이 좋긴 하겠죠. 좋긴 하겠지만 가장 일반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그런 핫한 엔진으로는 2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쉽게도 제가 1.6 가솔린 터보는 아직까지 타보지를 못했고요. 7가지 파워트레인 중에서 만약에 고른다,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이 1.7 디젤과 DCT 이 조합을 고를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그 전반적으로 가속력이나 그런 면에서 사실 크게 아쉬움이 거의 없고, 또 주행 안정감도 굉장히 좋고,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연비가 뭐 확실히 좋기 때문에 결국 고른다면 이 조합을 고르지 않을까, 그럴 것 같습니다. 네,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죠. 예쁘긴 한데 문제는 이전 K5가 더 예쁘다는 거죠. 네. 사실 K5의 디자인 자체가 워낙 만족도가 높고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그 K5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어떻게 더 좋게 디자인하느냐, 정말 디자이너들한테 엄청난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K5를 보면 마치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어떤 옷을 입어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바디라인을 가진 사람한테 굳이 불필요하게 막 화려한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식을 막 많이 달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? 그러니까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어서 사실 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제가 알기로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요소들을, 필요한 요소들을 막 많이 더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최대한 빼내서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게 더 좋은 디자인이다,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,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K5의 디자인은 사실 그다지 좋은 디자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욕심 같아서는 정말 렌더링에 나오는 그런 선만 살아있는 그런 좀 더 멋진 미래에서 온 듯한 그런 디자인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욕심이 드는데, 뭐 디자이너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겠죠. 그리고 뭐 지금 디자인도 호불호가 많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크게 나쁘진 않고 여전히 예쁜 건 사실이니까 뭐 만족하면서 타야겠죠. 네, 반면에 인테리어는 오히려 이전보다 확실히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전 인테리어가 익스테리어에 비해서 사실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달까, 뭔가 좀 아쉬운 듯한 부분적으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다면, 이번에는 오히려 좀 더 차분해지면서 좀 더 잘 다듬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.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시프트 레버도 그렇고, 이쪽 센터 페시아 쪽 라인이나 센터 터널, 이런 전반적으로 라인들이 크게 모난 데가 없고 크게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아주 무난하게
잘 다듬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번에 좀 그냥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사실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. 에어컨 같은 경우에 온도 표시 창이 없어요. 이 온도 표시 창이 그 센터페시아 모니터에 통합이 되면서 온도 조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하게 되면 그 화면이 어떤 화면이든 간에 맨 상단에 에어컨 표시가 뜹니다.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에어컨에 관한 걸 보려면 여기 클라이메이트를 눌러서 볼 수 있는데, 그렇지 않더라도 내비게이션이든 아니면 오디오 화면에서도 그 에어컨을 조작하면 바로 메뉴에 에어컨 관련된 팩터들이 다 뜨는데, 근데 평상시에는 전혀 표시가 되질 않아요.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에 세팅되어 있는지 사실 그거 뭐 크게 잘 안 볼 수도 있는데, 가끔은 이게 온도를 내가 조절할까 말까라고 고민을 하게 될 때 지금 온도를 몇 도에 세팅해 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질 때가 있거든요. 일부 모델들은 내비게이션 화면인데도 하단 좌우에 현재 몇 도에 세팅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표시해 주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, 그렇게 온도 세팅 정도만이라도 보여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, 기어 레버 아래쪽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잘 배열이 되어 있는데 뭐 아주 단정하게 배열이 잘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용하기엔 좀 불편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히팅 시트하고 통풍 시트 같은 이 버튼들은 기왕이면 위아래를 표시할 수 있게끔 혹 같은 걸 좀 달아 놔주면 이렇게 주행 중에 대충 위치만 손을 옮긴 다음에 만져보면 아 이게 위구나 아래구나 이거 표시를 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눈에 좀 잘 보이는 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주행 중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자기 차고 평소에 늘 타는 차면 쉽게 손으로 대충 감각으로 찾을 수 있긴 있는데,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좀 빨리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싶은 때가 있는데, 그럴 경우에는 좀 가운데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만이라도 좀 볼록하게 처리를 해주면,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, 스티어링 휠 열선, 네, 이 버튼은 기왕이면 스티어링 휠에 있는 게 낫겠죠. 그렇게 해야 훨씬 더 스티어링 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기능은 통합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한 곳에 모아놔서 아주 배열은 참 보기 좋긴 한데 좀 더 기능적으로 배열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계기판 가운데 모니터에 있는 저 정보 표시들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그 정보들 창이 이렇게 스텝으로 넘어가고, 거기 안에서 다시 뎁스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정을 바꾼다든가 새로 뭐 재설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, 그런 세팅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나 그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 평균 연비가 보이는 저 화면 세팅은 정말 좋습니다. 아, 이게 외부 온도군요. 외부 온도가 여기에 떠 있구나. 이쪽 에어컨 쪽에 에어컨 내용 중에 외부 온도가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외부 온도가 여기 와 있군요. 저건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화면에는 주행 가능 거리 평균 연비, 실시간 연비, 그리고 적산 거리계까지가 한 화면에 다 보이고 있어서 굳이 지금 평균 연비가 얼마나 됐지, 남은 거리가 얼마나 됐지, 그런 것들을 창을 바꾸지 않고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그 변속기가 D일 때 지금 현재 주행하는 게 몇 단인지가 D1, D2, D3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게 저게 참 마음에 듭니다. 네, 지금 계기판에 경고등이 떴는데요. 위에도 경고등이 있고 밑에 그 타이어와 관련된 경고등이라는 게 표시가 되죠. 그래서 가보면 타이어 공기압이 낮습니다. 그래서 지금 뒷바퀴, 운전석 뒷바퀴가 저압이라고 나와 있죠. 근데 지금 이게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. 이게 저압이 얼마나 저압인지를 표시는 안 해주고 그냥 저압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저압인 상태에서 주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약간 좀 압력이 약간 낮을 경우에는 뭐 조금은 더 주행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저압이라고만 표시되는 건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실제로 낮아지면 이게 뭐 28에서 27 떨어졌다가 뭐 20까지 내려갔다가 10 이하로 떨어지는지를 보여줘야 이게 얼마나 위급한지를 알 수 있는데,
지금 육안으로 타이어를 봐서는 사실 뭐 큰 문제가 없을 만큼 지금 타이어가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저압이라는 상태로 계속 이루고 있어서, 예를 들어서 뭐 낮아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으면 한 22인데 크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,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표시가 되면 훨씬 더 좋겠죠. 조금 아쉽네요. 나름 친절하게 표시한다고 했는데 정보로서 좀 부족하지 않나. 창문은 운전석만 상하행 다 오토로 돼 있고, 그 동반석도 기왕이면 상하가 다 오토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. 뭐 K5 정도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네요. 시트는 아주 몸을 잘 잡아주는 스타일은 아니고요. 그냥 조금 여유있게 편안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. 뭐 디자인이나 또 헤드레스트도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. 머리가 그 푹신푹신한 정도도 괜찮고 각도도 괜찮고 크게 조절 안 하더라도 편하게 쉴 수 있을 만큼 편안하고요. 근데 시트 재질은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. 그래가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밀착이 잘 되는,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알칸타라인가?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느낌들은 굉장히 좋고요. 네, 그리고 그 동반자석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달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운전석에서도 뒷좌석에 계시는 분을 위해서나, 아니면 뭐 아이들이 타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타고 있을 때라도, 또는 뭐 옆자리에 있는 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다. 뭐 나쁘지 않죠. 이런 거는 뭐 달아주면 좋지, 뭐 나쁠 건 없죠. 공간 자체도 뭐 휠베이스가 1cm 늘어났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이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보긴 힘들지만, 그래도 뒷좌석 공간도 뭐 크게 부족하진 않고, 실내 공간 면에서는 뭐 늘 아쉽지가 않죠. 이 정도면 현대기아차가 워낙 실내는 잘 만드니까, 그래서 공간은 크게 부족하진 않고, 시트는 이 차는 이제 뭐 SX가 아니고 MX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, 뭐 SX라고 해도 스포츠카는 아니긴 하지만 더더군다나 그냥 편안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수동으로 조작할 때 DCT 반응은 정말 좋죠. 기어를 내릴 때 회전수를 올려서 맞춰주는, 그거는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럴 정도로 굉장히 DCT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. 근데 이 기어 레버의 조작감은 이전 K5보다는 괜찮아요. 이전 K5보다는 괜찮은데 여전히 조금 더 이렇게 착착 이렇게 단절감 있게, 절도감 있게 그렇게 움직여주면 훨씬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K5에도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됐습니다. 그래서 키를 소지한 채로 쇼핑을 했다든가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는 상태에서라도 키가 주머니에 들어 있으면 그 트렁크 앞에 딱 서서 3초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려서 손쉽게 짐을 실을 수 있다 라는 기능인데요.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게이트 자체가 전동식이다 보니까 딱 서 있으면 문이 딱 열리고 넣기가 좋았어요. 근데 K5는 함정이 있습니다. 뭐냐면 트렁크가 딸깍 열리긴 하는데 이게 완전히 열리진 않아요. 전동 트렁크가 아니다 보니까 잠금은 해제가 됐는데 트렁크가 열리진 않는 거지. 두 손은 가득 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. 그럼 결국은 짐을 놓고 다시 들어야 되느냐, 아니면 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느냐, 이게 좀 난감하더라고 해보니까. 그래서 그 전동 리프트가 달려있지 않는 스마트 트렁크는 절반이구나, 절반의 스마트. 네,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물론 뭐 그 키를 꺼내지 않고 문을 열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긴 한데, 그래도 이제 원래 취지랑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뭐 K5에 또 전동 트렁크까지 달아달라는 뜻은 아닙니다.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. 대시보드도 이게 그냥 플라스틱이고 이 질감 자체는 그다지 좋진 않은데, 여기에 이제 또 스티치처럼 무늬를 넣어 가지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가죽을 덮어 놓은 듯한, 사실 뭐 K5 정도에서 이 정도면 정말 뭐 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모니터 옆에는 이게 꼭 그 스피커처럼
이렇게 그물망처럼 해놔서 여기도 스피커인가? 라고 느낌이 들게끔 돼 있는데 막상 보면 스피커는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이다. 여기 또 요것도 스피커였으면 재밌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핸들에 달려 있는 게 훨씬 편하겠죠. 이렇게 손으로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버튼을 찾아야 될 필요도 없으니까. 그리고 그 드라이브 모드 순서가 노멀 모드에서 에코, 그 다음에 스포트, 그 다음에 다시 노멀,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노멀에서 다음이 스포트 모드면 더 좋지 않을까. 뭐 에코 모드는 사실 뭐 조금 여유있게 가도 되니까, 근데 노멀로 가다가 스포츠 모드로 가고 싶다, 근데 버튼을 2번 눌러야 된다, 그거보다는 그냥 바로 한 번만 딱 눌러서 바로 다음이 스포츠 모드였으면 좋겠다 라는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. 네, 이 차가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뭐 주행 감각 자체가 워낙 좋았던 터라, 거기다가 DCT도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그래서 휠을 받은 김에 지금 산길을 한번 달려보려고 왔습니다. 지금은 그냥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고요. 아무래도 하체가 뭐 완전 스포츠카 수준으로 단단한 건 아니어서 좀 약간 부드러운 맛은 있는데, 승용차 치고는 굉장히 하체나 안정감 자체는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좋네요. 이게 뭐 스포츠카면 코너 진입 전에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기어를 확 내려준다든가 할 텐데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. 서킷에서 타보면 그냥 재밌게 탈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나름 이제 풀악셀로 코너를 지져가면서 그렇게 이제 타기에 나쁘진 않겠다. 핸들링 감각이 이 정도면 뭐 세단 치고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뭐 코너에서 언더스티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VSM이 잘 잡아주고 있어서 뭐 완전 오버스피드로 진입하는 수준만 아니면 뭐 나름 재밌게 탈 수 있겠다. 이제 수동 모드로 바꾸면 DCT 반응이 워낙 빨라가지고 코너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어 내릴 때 그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. 역시 기대했던 대로 DCT 반응은 좋은데 디젤이라 그 회전수 폭 자체가 크지를 않으니까 한계가 있어요. 그거는. 그래서 기껏 기어 내려놨는데 또 바로 기어 올려버리는 거지.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코너를 3단 4단으로 돌게 되니까 그 가솔린 뭐 한 7000rpm까지 쓰는 그런 차들이 2단 3단으로 쓰는 것보다 만큼 재밌진 않아요. 그건 뭐 디젤 차라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, 그리고 여전히 또 시프트 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. 특히나 이게 그 DCT 반응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시프트 패들이 있으면 완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 시프트 패들 자꾸 이야기한다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차가 안 좋으면 시프트 패들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. 근데 차 자체가 워낙 반응성도 좋고 재밌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는 거죠. 그러면서 시프트 패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그냥 일반 세단이다 보니까 타이어도 완전 그립이 좋은 그런 타이어는 아니고, 그래서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. 무리하면 분명히 언더스티어가 심하게 나고 뭐 그 VSM이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무리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, 세단인 걸 감안하고 타면 충분히 재밌게 한번 산길도 달려볼 수 있는 그런 기본은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게 국산 중형차를 가지고 이렇게 산에 와가지고 뭐 야 이거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 반가운 일이죠. 특히나 소나타를 베이스로 만든 차인데 소나타보다 약간 그 스포츠 감성 면에서는 확실히 한 수 살짝 더, 한 수 말고 반수 정도 더 위다. 재밌네요.